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상정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시다니 예, 참. 조금 아까 JTBC 루스룸 나온 거 잘 네. 봤습니다. 너무 뭐 짧아서 대선 주자 그러니까. 할 때 안 부르고 예, 대체로 아니 그러니까 대충 그냥 10분으로 퉁치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음악- JTBC 같은 데서는 네. 공정 보도를 그러니까. 예, 해주셔야 되는데 열심히 애는 쓰고 계시지만 뭐. 네. 제가 다음 주 오늘은- 썰 전에 예. 아, 그렇군요. 네, 썰 전에는 나가기로 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오마이TV 오셨으니까 네. 편안하게 네. 무려 50분간 좋습니다.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아니 지금 JTBC에서 분장해 주는 거구나. 분장을 아, 해서. 이게 참 다행이에요. 오마이뉴스는 분장이 없거든요. JTBC는 10분만 했는데 우리는 50분 동안 그동안 이제 심상정 후보 와 심상정 의원님 라일락님 벌써 우와 션션션 하신 심상정 의원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밀리님 촛불 집회 때 정의당 자유토론 하는 거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 의원님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어부지리로 노회찬 의원님과 사진 찍었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예, 두 분 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아 이분은 싱가포르네요. 싱가포르에서 그러시구나.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캬 심블리라고 얘기를. 해외 제가 그 네. 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번에는 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네. 총선 때 그렇죠. 지난번에는 최소 표차로 이겼잖아요. 아슬아슬. 근데 30 몇 표였던가? 180표. 아, 180 표. 그런데 네. 그때 그 역전 승리를 가능하게 해준 게 해외 투표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 제가 네. 해외에서 좀 인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짱돌님은 오마이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인데 오마이TV의 단골 손님 심상정 팟짱이 자주 나오셨으니까 예, 우리 단골 손님 장윤선 심상정. 저 예. 기자가 부르면 네. 안 오면 큰일 나요. 아, 큰일 나요? 저보다 기가 확 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장윤선 기자가 2년 동안 탄탄하게 밭을 가꿔놨어요. 자 대선 열차에도 오셨으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짱돌님이 해주셨고요. 매일 새로운 연정맘, 연정맘 정말 좋아요 심블리님 오늘도 멋진 모습 화이팅. 은미님 심상정 씨 좋아요. 네 이렇게 지금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를까? 아까 손석희 앵커가 지지율 얘기하던데 아니, 내가 저는 미워가지고. 지지율보다도 이렇게 작은 표지만 진짜 아이, 저. 고든 표들 있잖아요. 알찬 표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마이에 음. 오라면 그냥 버선발로 쫓아오는 이유가 은미님, 저하고 코드가 맞는 우리 오마이 네. 팬들이 많으신 거예요. 은미님, 다른 당들 심상정 반만이라도 쫓아가라.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또 유튜브 댓글로 서정호님 대선 열차 지금부터 출발. JKM님 심블리 심상정님 어서 오세요. JTBC에서 날라왔네. 진짜 날라왔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뭐 하루 종일 고생한 얘기 이제 JTBC에서 많이 했으니까 네. 그 정의당 내 경선이 너무 싱거웠어요. 네. 무려 80%, 80% 이상 됐죠. 강상구 후보가 이제 너무 조금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예상은 했겠죠. 아니 근데 그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 그 탄핵 소추 네, 과정에서 네. 열심히 하고도 손해를 많이 봤다 이게 당원들의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 뺏긴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큰 정당에 비해서 네. 경선 흥행을 하기는 좀 힘들고 하니까 음. 빨리 후보를 앞서 결정해서 네. 당력을 좀 집중해서 밀고 가자. 이게 아. 사실 저희 내부 방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상구 후보도 아주 역량 있는 분인데 기간이 너무 짧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라고 그런데 이번이 가장 본격적인 도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뭐 한 번은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당내 네. 경선하고 네. 지난번은 이제
진보정의당 초창기에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서 결별하고 나와서 그렇죠. 아직 그 석가래도 안 세웠을 때 이제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걸 보이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은 사실은 진보정당의 진보정당 발전에 출마의 목표가 많이 정향돼 있었던 것이고 이제 국민들께 이제 우리 정의당도 집권을 꿈꿀 때가 됐다. 그리고 촛불 전국에서 표출된 민심을 가장 잘 받아 안을 수 있는 시대 정신에 투철한 후보가 바로 저다. 그 얘기를 이번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 출마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거리에서 또 뭐 국회에서 가장 애는 썼는데 결실은 좀 큰 당들이 막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셨는데 자 이번 2017년 대선입니다. 이번은 어떤 정권 교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대선 여러 차례 치르셨잖아요. 후보가 아니더라도 선거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번 대선 근데 시대 정신 특별한 시대 정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60년 동안의 누적된 적폐, 청산이 지금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그 개혁 과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시기고, 그럼 이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정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오른쪽과 경쟁하는 구도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면 저는 개혁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단언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왼쪽의 정치 세력과 경쟁할 수 있을 때 그런 정도의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을 때 지금 촛불 시민이 원하는 개혁이 유실되지 않고 나름 동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사실 정권 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위에 기득권 정치, 오른쪽 정치로 경도됐던 대한민국 정치 축을 아래쪽 왼쪽으로 과감하게 이동시키는 그런 대선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이번 대선이 갖는 어떤 시대적 과제 또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야 할 어떤 대선의 목표 정치 구도의 과감한 변화 이것을 주목하시리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또 실천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 대선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정사실로 놓고 경쟁하는 과거의 대선이 아니다 이거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그 자체가 목표인 그런 대선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이 갖는 이제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완주를 할 듯합니다. 맞습니까?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는 저는 구분응선을 넘었고 어떤 경우에도 정권 교체가 위협받는 상황은 없다.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정치 구도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필요하냐? 저는 정의당 같은 정당이 최소한 제1야당 수준은 돼야 지금 시대 정신을 받아낼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정권 교체는 저희 정의당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권 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면 저희도 정권 교체에 헌신해야죠. 그러나 이번은 저는 정권 교체를 위협받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치 구도를 바꾸는 그런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마이뉴스 우리 애청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십사. 그러니까 물론 뭐 대선이 된다고 해서 국회 구조가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 2월 개혁의 골든 타임을 어떤 개혁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흘러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권 교체해서 개혁하겠다고 수많은 지금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 대통령이 하실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이미 정권 교체는 국민이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야당 후보들은 과감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네. 내놓는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1, 2월이 너무나 아쉽고 네. 자유한국당 때문에 못하는 개혁이라면 이후에 정권 교체해서 개혁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제 국민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만이 아니라 바른당까지 합의되는 개혁까지는 네. 비상수단을 가지고라도 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그 심상정 후보한테 굉장히 좋은 대선인 것 같아요. 2017년 네, 대선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뭐 사표 논란 이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 자체의 컨텐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네. 한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어쩌면 그렇게 되기를 그런 바랍니다. 최초의 지난 세 번 도전 중에 최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오연호의 대선 열차 심상정 정의당 후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동규님,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손석희와의 JTBC 잘 봤습니다. 네. 시작도 안 한 대선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당선 가능성 낮게 언급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회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의원님 뒤에는 항상 응원하는 저희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노동자들 편에서 힘써주시는 의원님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이번 대선에서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제한된 경험이지만 지역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뭐 최선을 다하면 네. 당장 그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억하다. 네, 어디 가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내 표가 의미를 가질 때 반드시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하여튼 그렇죠.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네. 이제 탄핵 국면에서 우리 당원들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그 투쟁해서 네. 탄핵 소추하는데 그래도 기여를 했는데 5당으로 밀리고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섭섭함을 갖고 있어서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탄핵 소추 국면에서 네. 또 지금도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절대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을 거다. 다만 지금 대선 국면이고 네. 아직 이제 윤곽이 뚜렷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네.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압도적인 열망 속에 잠시 그 평가를 유보해 둔 것일 뿐이다.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까 우리 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네. 이번 대선의 의미를 좀 깊이 따져보는 네. 그런 그 기회를 유권자들께서 꼭 좀 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해먼정님 오늘 이쁘시네요. 이대희님 아까 손 사장님 너무 하셨어요. 자, 왜 심상정인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완주하고 이렇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의당 후보는 됐지만 다른 당 후보들이랑 이제 비교 우위를 서야 이제 찍지 않겠습니까? 왜 심상정이어야 되는가? 문재인도 있고 이재명도 있다. 아까 한 분이 그랬어요. 이재명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아주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심상정 누님 이렇게 정화삼 씨가 했는데 여러 후보가 있는데 왜 이번에 심상정에 주목해야 되는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물론 전제는 6석의 작은 정당 가지고 네. 권력을 마음 놓고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집권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니까 저희 당을 후순위에 놓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니까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만든다고 하는데 곧 시대가 네. 부르는 거죠. 지금 시대 정신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 누구냐? 시대 정신에 투철하고 네.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네. 그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득권 네. 세력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또 좋은 정책 가지고 네. 좋은 정책 준비하고 또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단독으로는 안 되니까 네. 제 정치 세력들을 아우르는 통합력도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제가 13년밖에 정치를 안 했지만 13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네. 진보 정치 외길을 걸어오면서 경제 민주화, 복지, 노동 이런 시대 정신을 선도해왔다고 감히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을 선도해오는 그 과정은 곧 기득권 세력과 네. 단호히 맞서 싸워왔던 그런 과정이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께서 민생 경제 공약들 많이 내시는데 대부분 뭐 저와 네. 진보 정치가 그동안에 벼려왔던 그런 정책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아. 제가 공약 발표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잘안 그동안 하는데. 준비해놨던 거 근데 이제 많이 발표했던 거를 저쪽에서 이제 좀 베껴가지고 아니 이제 그분 다른 후보들이 많이 발표하시는 거는 네. 그만큼 그 시대 정신이 보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환영합니다. 네. 다만 벤치마킹해서 한 발표에는 의지가 실리기가 힘들죠. 네. 저희는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서 반드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통합력 문제도 그래요. 통합력 문제도 지난 이제 탄핵 소추 과정에서도 네. 지켜보셨지만 뭐 주저하고 흔들리는 야당들 저희가 중심 잡아서 예인선의 역할을 네. 충분히 해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의 통합력은 사실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인데 제 경험으로는 확고한 어떤 철학과 네. 그런 구상, 의지가 있을 때 통합력도 가장 폭넓게 발휘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19대 때 4개월 동안 그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농성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뭐 서청원 씨라든지 윤상현 씨라든지 친박 지도부들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서 네. 설명하고 설득하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는 그분들이 연동형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병석 부의장이 50% 연동 제한도 네. 당신이 절충안으로 네. 제안한 바도 있는데 제가 모든 거 다 접고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를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된다는 것처럼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네. 소통하고 또 최소한도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는 4+4 회의도 했잖아요. 네네. 그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것도 제가 네네. 제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집했습니다. 그림 이렇게 함께 있는 거 보면 심상정 대표가 뭔가 접착제 역할을 한 듯한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풍기는 게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네. 지금 시대 정신에 가장 투철하고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서 과감한 개혁을 할 적임자다. 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 대선 후보가 있지만 저는 심상정 후보가 존재하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일성으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네. 노동이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후보한테서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강조하셨는데 뭐 정의당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각별한 의미가 있을 듯해요. 예전에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신 네. 정동영 네, 의원께서 정동영 의원. 무소속으로 하다가 다시 그 민주당에 네. 들어가신 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때 수첩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어, 왜 심상정 대표는 음,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나? 어.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설명한 게 예.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보면 이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네. 당근과 채찍을 두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네. 제가 생각하는 노동은 음, 모든 국민은 모든 사람은 일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한다. 누구나 네. 어떤 종류의 일이든 그렇죠.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그 자기가 노력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행복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노동권 보장이나 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국가의 국가적 임무로 음, 나는 생각한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 정신이 내 삶이 바뀌어야 승리다. 이렇게 촛불 네.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또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거치면서 네. 1인당 GNP가 400배나 뛰었다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너무 삶이 고단합니다. 음, 민주화 이후에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고 6명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네.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양극화는 더 심화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지금까지의 정부는 다 친재벌 정부였다. 정치개혁 또 평화 네. 체제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한 뚜렷한 차이가 있었지만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는 다 친재벌 정부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 할지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였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네. 역대 정부 최초로 친노동 개혁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국정의 제1순위로 놓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최우선적 과제가 사람을 살려야 된다. 네. 청년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헌법에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것들 네, 전부 다 노동자 또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이렇게 이제 하자고 제안도 하셨던데요. 근데 이제 헌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노동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비정규직은 네. 2%.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또 자영업자도 계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 지금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안 가입돼 있습니까? 1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노조 없는 기업 하면 그동안에 이제 뭐 삼성인 이렇게 큰 재벌 기업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 네, 네. 이 IT 대기업이잖아요. 이런 신생 IT 대기업들도 상당히 젊은 기업들도 노조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중시하다면 제일 요건이 단결권, 교섭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없이 지나가는 한국 사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희 정의당을 네.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주 개개인으로는 평범한 그런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비범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면 여전히 개인은 그렇죠.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촛불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 직장 안에 촛불이 직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전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그런 경제 주권을 지키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네.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네.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조직에 가입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뭐 87년 7, 8월 대투쟁 이후에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대기업들은 이제 노조가 아직도 네.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비정규직들은 거의 노동삼권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IT 업계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노동조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어요. 단결권이 뭔지, 네. 교섭권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 노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미지.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노동이라는 단어가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뭔가 불온하고, 뭔가 비주류고, 네. 뭔가 핍박받는 이런 그 언어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에 게다가 취직하려면 또 눈치도 봐야 되는데 기업주들이 다 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노조를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IT 업계에 네. 그 노동자들을 하는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잘하셨네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IT 업계 노동자들의 실상을 많이 폭로도 하고 또 뭐 개선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뭐 구로등대, 네. 오징어잡이 배 네. 이런 식의 지금 그 비유가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구로공단에 IT 상징적으로- 업계가 밤에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네이버나 네. 카카오톡, 카카오다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젊은이들이 네, 많이 네. 쓰는. 그런 데부터 노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만들어야 이런 됩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그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삼성이 70년, 그러니까 80년 가까이 지금 문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삼성의 노조를 만드는 것이 노조 그 조직률을 높이는 첫 번째 제대로 된 노조. 첫 번째 출발점이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삼성 그 뭐 노사 네. 전략 문건도 제가 네, 공개하고 그랬었죠. 그것이 이번에 삼성 노조들이 재판에서 음. 노조 해직된 노조나 네. 또 노조 간부들이 다 승소하는 그렇죠.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선 과정의 캠페인 중에 하나도 삼성의 노조를 만들자 그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일부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도 저는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노조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네. 또 내 자식의 미래가 네. 내 자식이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면 노조에 가입하세요. 사실 그 철학이 이제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뭐 그런 것일 텐데요. 참고로 오마이뉴스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노동운동을 오래 했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편견 네. 이게 그 크게 전환점을 맞는 또 대선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로 노동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네. 그 취임사가 한 800단어 정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제가 그 취임식에 갔지 않습니까? 네. 의원이니까. 근데 그 800단어 중에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정상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노동이라는 단어는 아주 매우 중요한 정치 네. 언어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번 네. 대선에서 만들어 가야 네. 됩니다. 자, 댓글에 First Last님 여기 분들 다 노조 가입합시다. 맞습니다. 노조 가입하셔야 고경재님 돼요. 심 대표를 뵈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수경님 심상정 대표님 추위 뚫고 봄마중 나온 봄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국민들 가슴에도 봄꽃을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네, 댓글로도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10시 30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이제 그 공약의 노동에 대한 공약을 쭉 읽어봤는데 북유럽의 나라들 보니까 사장과 노동자가 함께 파트너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노동자 직원들이 경영에도 참여하더군요. 이렇게
자기 직원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사회도 참여하는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경영 참여 여기까지는 정의당은 아직 주장은 안 하나요? 아니죠. 네. 저희가 이미 그건 법안으로 내놨고요. 아 법안으로 네, 이미. 그럼요. 네. 네, 노동자 이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네. 이미 법안이 나왔고 네. 제가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 공약을 네. 했고요. 우리는 더 나가서 이번 대선에서도 독일식 노사 결정 제도를 네.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공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식 노사 결정 제도라는 것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참여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 경영 단계에서는 감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노동자가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정보를 공유하고 네. 공동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작업장 단위는 노동자 평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작업장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자의 삶을 규정하는 네. 또 작업 환경을 규정하는 것들을 같이 결정하는 거죠. 제가 덴마크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군요. 네. 그러니까 35인 이상 사업장은 네, 법적으로 네, 4년에 한 번씩 그 누가 우리 노동자들 중에 경영에 참여할까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더군요. 네.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노동자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네. 박원순 시장이 이제 맞아요. 노동이사제를 네. 도입을 했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 한 19개 정도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도 그게 포함이 돼 있고 네. 지금 재계에서 가장 반발하는 조항인데요. 네.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일방적인 착취 구조 가지고는 네. 경제 성장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1월 19일 날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때 말씀하신 게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네, 열겠다 네. 이랬어요. 300만 원이면 이제 연봉이 3,600만 원이 되는 건데 아마 지금은 그 1인당 GDP가 하면 한 3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더 올리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쉬워 보는데 어떻게 이게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공약을 검토할 때는 네. 그러니까 뭐 정책적 검토를 통해서 낸 진보 정당 또 저희 정의당 공약을 네. 검토하면서 네.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고충, 네. 정책이 있지만 그림의 떡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지금 정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월급 300만 원, 평균 월급 300만 원을 말한 것은 네. 서울시 한 가구가 평균 생활비가 314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 한 300만 원 돼야 된다는 거고 네. 작년 기준으로 237만 원이니까 한 63만 원 정도를 늘리는 건데 요거는 최저임금 1만 원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80% 수준으로 해준다. 관철시키면 도달하는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최저임금 1만 원을 어떻게 실현하고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떻게 80%까지 적용하느냐. 네. 결국 돈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거는 그걸 위한 제가 방도로서 살찐고양이법도 냈고 네. 그러니까 상위 1% 갭을 예. 줄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받으시려면 최저임금 올려라. 연동제를 하는 거죠. 최저임금, 최고임금 연동제를 도입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청기업 같은 경우에 뭐 지불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청 계약서를 쓸 때 음. 원하청 그 계약서를 쓸 때 하청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방안을 다 좀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남양유업법이라고 통과가 됐는데 네. 그때 제가 낸 법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맹점주들의 교섭권이거든요. 근데 그건 뺀 상태에서 지난번에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가맹점주들에게 교섭권을 주어서 네. 임금 인상분 같은 것들이 프랜차이즈 본점과 계약서에 네. 감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힘을 줘야 된다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쭉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선 주자 중에 이미 거론된 대선 주자 중에 유일하게 여성입니까?
여성. 네, 그렇죠. 유일한 여성.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육아 출산에 관한 이런 공약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그리고 네. 꼼꼼하게 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출산 휴가 의무제 네. 그리고 부부 육아 휴직 의무 할당제 이런 의무라는 말이 들어간 게 네. 강조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출산 육아가 있긴 있는데 잘 안 써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출산 육아 관련 공약 중에 강조하고 싶은 거. 내가 이래서 이걸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 육아 해보셨어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지금 이미 대학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출산 휴가 또 육아 네. 휴직 기간을 늘리자 그렇죠. 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늘리는 것도 좋지만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내 일을 계속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애도 키워야 돼요. 애도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엄마 아빠의 노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유승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정신은 좋은데 여성들 3년 동안 육아휴직하고 있으면 직장 복귀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엄마 아빠가 같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또 휴직 가능하게 하는 이런 조건들은 정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출산휴가도 네. 남편도 1개월을 의무제로 하되 기간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출산휴가는 특히나 요즘 젊은 네.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이 출산휴가 들어가시면 독방 휴가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울증이 그렇죠. 심하고 뭔가 가족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영아들도 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그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감수성이 더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의무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산휴가 하도록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아빠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는 좋은데 이게 뭐 가능하냐? 그렇죠. 가능하냐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육아휴직 다녀온 직원한테 우리 남편도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의 100%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다. 맞아요. 네. 좀 수익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하려고 해도 못한 측면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 공약이 좀 연동이 돼서 보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이제 네. 돈 문제는 만족스럽게 이번에 못 냈어요. 네. 워낙에 이제 고용보험 가지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무조건 주장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것은 눈치 때문에 승진의 불이익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많은 제도적 보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육아휴직 제도도 회사에 내면 회사에 무슨 선처를 바라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일 복잡하고 바쁜데 낼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고용보험공단에 요청해서 직접 그 휴가가 자동 휴가 휴직 제도 네. 본인이 휴직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자동 휴직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저희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이 법을 잘 안 지킬 경우에 강한 페널티를 주고 잘 지키면 아주 좋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다 따라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육아 또는 출산 휴가 사용 이행 실적 같은 것들을 공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돈 문제는 저희가 150만 원 한도로 조금 올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마 뭐 큰 기업 같은 경우에 다니는 분들은 많은 손해를 보죠. 네. 근데 어쨌든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고 또 안 할 경우에 또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전 정도의 비용은 또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서 고용보험을 좀 획기적으로 네. 독일처럼 최대의 보험으로 만드는 그런 구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함께하는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혹시 음성으로 나 이거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여쭤봐야 되겠다 하신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분. 그래요. 벌써 다 됐어요. 최성 시장이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어디 밖에?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화번호 제 프로그램 이후도 있습니까? 네, 이유도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2058-5509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두 가지로 혹시 하실 분들은 하면 좋겠습니다. 서정호님, 오연호의 대선 열차 이거 중독입니다.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중독입니까? 아 우리 심상정 대표 아까 실검 1위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기도 했나보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시작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지수가 낮은 편인데 이후의 전략, 이후에 이제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우선 이제 네. 사실은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하겠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네. 저는 사실 아직 미래로 가지 못하고 지금 이 탄핵 국면에 네, 그렇죠.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탄핵 국면이 네. 잘 마무리되는 것이 정권 교체 또 그 이후에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에 비중을 두면서 또 후보로서 역할도 합니다. 근데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저 심상정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대선 뭐 방송이 많이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정권 교체해야지. 네. 그래서 강력한 정권 교체 열망이 유력한 정당 유력 주자에게 투영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대선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 대세는 크게 위협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떤 정권 교체냐 또 우리의 개혁을 가능케 하려면 이번 대선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은 네. 대통령 퇴진 이후에 탄핵 이후에 비로소 네. 시작될 거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피터 씨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심상정 후보랑 통화 중인데요. 어디십니까? 네, 저는 뉴욕에 지금 출장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멀리 계시네요. 뉴욕입니다. 자, 심상정 의원 인터뷰 쭉 지켜봤을 텐데 말이죠. 예. 네, 어떻습니까? 네, 예, 잘 언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을 사랑하셨습니까? 제 친구가 그 유명한 손호철 교수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너무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친구세요? 저는 아마 주로 해외 생활을 해서 아 그러시구나. 해외물이 좋았군요. 손 교수보다 고생을 좀 더 적게 했습니다. 자, 우리 심상정 후보한테 질문 하나 하신다면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아무튼 우리 심상정 교수, 심상정 후보만 보면 힘이 나고요. 네. 아마 가장 그 촛불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네. 그렇게 그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무엇보다 우리 교육계 지난번에 이대 사태도 있지만 네. 우리 교육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교육이 달라지면 한국 사회는 네. 전혀 다른 사회로 변해갈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유아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네, 어떤 교육 개혁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네.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전화를 끊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피터님 잘 다녀오십시오. 뉴욕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셨네요. 뭐 모든 문제를 다 지금 아직
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혹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어떤 걸 방점으로 앞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중등 교육은 네, 네. 이제 좋은 시민 음. 그리고 그 학생들의 그 잠재력을 네. 최대한 발현시키는 그런 인성교육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네. 유럽의 종합학교입니다. 네. 유럽은 6년, 3년을 합쳐서 9년을 종합학교로 하거든요. 네. 유럽이 아니라 북유럽은. 네, 네,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나머지 3년을 이제 자기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네. 저희도 기본적으로 음. 그런 학제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내신 학제는 사실 실현되려면 한 20년 그렇죠. 가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려고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초중등 이런 좋은 시민을 위한 교육이 네. 정착되고 고등학교가 진로 교육이 되려면은 네.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학 그렇죠. 서열화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네. 사실은 대학 개혁이 핵심 개혁 과제가 될 겁니다. 저희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내놓은 계획이 있는데요.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네. 또 통합 전형 을 비롯해서 네. 뭐 내놓은 안들이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인서울 대학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의 유력한 사립 대학들이 포괄되지 않으면 과연 이제 국립대 네트워크만 가지고 가능하겠냐. 네. 네. 이런 점이 이제 제기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수도권의 그 이제 사립 대학들까지 포괄하는 네. 그런 통합 전형 시스템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곧 발표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덴마크에 가봤더니 네.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초등학생들의 그 표정, 밝고 말 잘하고 조잘되는 이 표정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유지되더군요. 그렇죠. 저는 그게 우리 교육의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심상정 후보의 이제 교육 정책이 아마 조만간 종합 세트형으로 발표될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이런 네. 캐치플레이즈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진보 교육감들 중심으로 해서 네. 저 실험학교니 뭐 또 그렇죠. 혁신학교. 혁신학교니 이런 시도들이 많이 네.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준비해 가는 것과 더불어서 네. 이것을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그렇습니다.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제 책 우리 독자들에게는 늘 홍보했는데 네. 이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덴마크의 행복 교육에 대한 거. 아이, 감사합니다. 공약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미 다 사셨겠지만 우리 오연호 자, 대표 네. 저술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우리 뭐 늘 팟짱에도 모시고 또 저의 대선 열차 여기도 또 한 번 중간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좀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횡설수설한 것도 같은데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 일정이 오마이뉴스 우리 오연호 대표 만나니까 뭐 집에 들어온 것처럼 푸근하고 가기 싫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심상정의 가능성을 평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촛불 민심이 승리할 수 있는 대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영님, 심상정 의원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실직자를 위한 구직 법안도 마련해 주세요.
중장년층 1인 가구 빈곤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에밀리님 구구절절 명언이다. 짱떨님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정의당을 매번 찍지만 네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네요. 네. 자, 지금까지 심상정 의원이었는데요. 제 책 광고를 잠깐 듣고 그 다음에는 최성 의원님을 최성 시장이죠. 시장. 고양시장이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분입니다.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캐더린님 심상정 의원님과 함께해서 감사하다는 얘기 다시 해줬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참 좋은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라일락님도 응원해 주셨고요. 한동규님, 네. 이분은 꼭 그 이재명 의원하고 합치라고 하네요. 심상정, 이재명 두 분의 활약이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도 이재명 있겠습니다. 시장님이 정의당에 얘기를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저랑 경선을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집이 조금 누추하다 보니까 지금 큰데 가셔서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촛불 민심 현장에서도 늘 두 분이 함께 버스킹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내일도 이제 또 나가시겠죠 아마 촛불 아마 현장에. 나오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어쨌든 지지층이 많이 중복이 되니까 네. 저희가 잘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